유식한자 TV 오늘 영상은 준 4급 선정한자를 마치는 20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10개의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택을 보겠습니다. 집택은 집면과 맡길 탁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몸을 부탁하여 맡기는 곳이 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집, 살다, 자리 잡다 등의 의미입니다. 주택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은 집을 말하며, 택지는 집을 지을 땅이며, 택배는 집으로 배달하다 라는 뜻이며, 유택은 그윽한 집이라는 뜻으로 무덤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별할 특을 보겠습니다. 특별할 특은 소우와 관청시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관청시는 발을 뜻하는 그칠 지와 손을 뜻하는 마디촌이 결합된 것으로 왕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는 관청을 의미합니다. 특별할 특은 관청에서 나라의 제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제물로 쓰려고 기른 특별한 소를 의미한 것입니다. 이런 소는 보통 소와 달리 정결하게 길러졌고 몸집이 크고 빛깔이 고우며 생김새가 훌륭해서 특별하다라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특별하다, 뛰어나다, 특히 등의 의미입니다. 특별은 보통과 다른 것을 말하며, 특징은 다른 것에 비교해서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을 뜻하고, 특강은 특별히 베푸는 강의를, 대서특필은 특별히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글자를 크게 쓴다는 뜻으로 어떤 기사를 큰 비중을 두어 다루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을 보겠습니다. 반드시 필은 국자로 물을 뜨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많이 변형되어서 그런 모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음심과 삐친 별이 합해진 것으로 보아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뚝을 박아놓은 모습으로 반드시 마음먹은 대로 이룬다는 데서 반드시, 기필코 등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필은 쓰는 순서가 특이하므로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는 반드시 요구하는 바가 있는 것을 말하고, 하필은 어찌하여 반드시라는 의미이며, 사필 규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하는 말이고, 생자 필멸은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하는 뜻으로 존재의 무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찰한을 보겠습니다. 찰한은 집면과 풀초, 사람인과 얼음빙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풀초는 최소 4개 이상이 합쳐져서 풀로 만든 거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한은 집안에서 풀거적을 덮고 있는 사람 아래 얼음이 얼어 있는 것을 표현하여서 차다, 춥다, 떨다, 쓸쓸하다의 의미입니다. 오한은 몸이 오슬오슬 춥고 떨리는 증상을 말하며, 한냉은 춥고 차가운 것을 뜻하고, 한파는 겨울철에 기온이 갑작스레 내려가는 현상을 말하고, 엄동설화는 눈 내리는 깊은 겨울에 심한 추위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향을 보겠습니다. 향기향은 벼화와 달감의 합자입니다. 달감은 맛이 있어 혀를 빼어문 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향기향은 밥을 지을 때 나는 달콤한 냄새가 감미로운 향기다라는 의미입니다. 향기, 향기롭다, 감미롭다 등의 의미입니다. 향기는 좋은 느낌의 냄새라는 말이며, 훈향은 훈훈한 향기를, 향수는 향료를 섞어 만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물을 말하고, 향유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기름을 말합니다. 호수호를 보겠습니다. 호수호는 물수와 클호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클호는 오랑캐 호라고도 하는데 옛 고와 육달월이 합해진 것으로 나이를 먹으면 늘어지는 턱밑살이나 긴 구레나룻을 의미하며,
수염이나 구렛나룻이 긴 오랑캐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 크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호는 연못보다 큰 물이라는 의미로 호수를 의미합니다. 호수는 큰 못이라는 뜻으로 땅이 우묵하게 들어가 물이 괴어있는 곳을 말합니다. 강호는 강과 호수를 뜻하고 호소는 호수와 늪이라는 말이며 호반은 호숫가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화를 보겠습니다. 그림화는 글핵이라고도 하는데 붓율과 밭전, 한일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붓율은 각골문과 소전은 이런 모습입니다. 손에 붓을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붓의 아래쪽에는 붓의 털을 세 가닥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화는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린다 또는 붓으로 밭의 경계선을 긋는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다 등의 의미와 긋다, 분할하다, 설계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는 획으로 읽습니다. 화가는 그림 그리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계획은 보통 이렇게 계획으로 쓰며 앞으로 할 일을 미리 헤아려 작정하는 것을 뜻하고 화중지병은 그림 속의 떡이라는 뜻으로 보기만 할 뿐 실제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자화자찬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심환을 보겠습니다. 근심환은 꿰관과 마음심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꿰관은 꼬챙이로 물건을 꿰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마음심이 더해진 근심환은 꼬챙이가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아픔이나 고통을 말합니다. 근심, 병, 재앙 등의 의미입니다. 환자는 병을 앓는 사람이고 질환은 몸의 온갖 병을 말하며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내우외환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외부로부터 받는 근심이라는 뜻으로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받을 효를 보겠습니다. 본받을 효는 사길교와 칠복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사길교는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고 칠복은 손에 매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매를 때려서 잘못된 것을 고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받을 효는 훈육을 통해 어떠한 대상을 본받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본받다, 배우다, 나타내다, 효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는 행위에 의하여 나타나는 좋은 결과이고 유효는 효력이나 효과가 있는 것을, 실효는 실제의 효과를 말하며 효용은 보람있게 쓰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물흙을 보겠습니다. 거물흙은 아궁이에 불을 떼서 연기가 굴뚝으로 나가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름으로 검게 그을린 모습에서 검다라는 뜻이 되었고 나쁘다, 모함하다 등의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백은 검은색과 흰색이며 흑심은 음흉하고 부정한 욕심이 많은 마음을 말하며 흑막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음흉한 내막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며 흑색 선전은 터무니없이 또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하는 선전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 4급 선정한자 20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10개의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4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받을 효와 거물흙을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